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일단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5% 가까운 낙폭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2%까지 반등을 하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저점 대비해서 7% 가까이 올라온 거죠. 일단 장 초반에 빠졌었던 이유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제 새벽에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고 한국은 이제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원래 예상치가 몇 프로였냐면 20%였어요. 기존에 예상하고 있었던 상호 관세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어제 상호 관세에 관련된 내용을 연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발표한 이 관세는 상한선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HBM이나 그 다음에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두고 충분히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예상치였던 20%를 웃도이긴 했지만 2배,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관세는 사실상 지금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충격이 있고 이 악재가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3월이었어요. 3월. 미국이 멕시코랑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관세에 대한 악재가 시장을 지배했고 이때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에 20%가 넘어가는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막상 관세 이벤트가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거꾸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어제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관세 이벤트가 딱 나오고 나면은 포스코 DX도 추세를 살려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앞에 패턴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건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손절을 해야겠다가 아닌 오히려 저점에서 물량을 담는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실제로 4월 2일자에 찍었었던 포스코 DX 영상이 있는데요. 자, 우리 유튜브 자막 한번 켜놓고 한 30초만 빠르게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때 움직임을 보시면 3월 4일 관세가 적용되기 전까지 주가가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고 제 화면에 보이는 60일 이평선을 살짝 깨는 모습이 나왔지만 관세 이슈가 적용되고 나니까 실제로 주가는 반등을 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자리거든요. 6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하고 반등이 나왔었던 흐름이랑 비슷하게 이번에도 6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하고 내일 만약 관세에 대한 이벤트가 전부 다 해소가 된다. 그럼 앞에랑 비슷하게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추세를 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제가 지금 했던 얘기랑 정확하게 동의를 하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악재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큰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오는 악재. 갑자기 회사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은 수주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진짜 악재지. 사실상 다 알고 있었던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에만 적용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역 국가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진짜 악재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 또한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제 나왔었던 관세 같은 경우는 악재가 하나 해소가 됐었던 증시에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내일 알고 있어야 될 이벤트 하나는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죠. 지금까지 이제 정치적인 변수로 남아있었던 탄핵 선고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정부 상태도 끝나겠죠. 지금까지는 결정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대한민국에 방한을 했을 때도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논의를 제대로 못했죠. 그냥 흐지부지 끝났는데 이렇게 끝났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결정권자의 부재,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인용이 나오던 기각이 나오던 결론이 일단 나오잖아요. 결론이. 그럼 그때 가면 이제 정부도 제 역할을 할 거고 이번 관세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LNG 프로젝트에 참여는 거의 반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하락장도 나왔었고 기대했었던 LNG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도 없었고 여러모로 주가가 많이 조정받긴 했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다음 주부터는 증시에서 악재로 작용했었던 두 가지 관세 정치가 모두 다 끝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오는 이 눌림목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여기가 지금 딱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패턴 잘 만들고 있고, 만약에 고점 추세 라인 또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땐 이번에는 장기 평선을 넘어서 31,000원, 32,000원까지의 목표가 또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냐면 포스코 DX에 대한 매매 타점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DX에 대한 상승 모멘텀, 뭐 AI도 있을 거고, 뭐 로봇도 있을 거고, LNG도 있을 거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막 처음 듣는 그런 내용들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걸 갖고 매매하는 타점이 중요하거든요. 주식에서 수익을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싸게 사서 그냥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포스코 DX 매매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제가 쓰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꼭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 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대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 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2일이었죠. 12월 12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예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턴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 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 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포스코DX 넘어와서 내용 한번 좀 정리해보면요. 자, 우선 앞에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차트가 어떤 차트인지 좀 보이시죠? 지금 밑에 자리에서 매집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실제로 반등을 했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전에 또 한번 매집 신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정을 받을 때 실제로 세력의 매도 신호는 안 나왔다는 거. 그럼 결정적으로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주포는 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빼고 있는 게 아니고 주가 관리를 안 하고 하락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밑에 매물 소화하려면은 비싼 가격에 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뺄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이 라인에 따라서 추세적인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이런 느낌이 아마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포스코DX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위에서는 매도 잡고 밑에서는 매수 잡고 이런 식의 대응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저한테 타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 포디라고 간단하게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남겨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큰 이슈가 없이 관세에 대한 내용 갖고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정치 이슈까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